질문은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3.11호에서 이제 3하고 2호는 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 재정인 GDP의 1%를 넘는 게 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세 분 다 오늘 거의 동일하게 그 부분을 얘기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듣는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어떤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극복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가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까 발표 과정에서도 약간 나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GDP를 재정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반대쪽의 핵심 논리, 이제 그런 건 어떤 거가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그 내용이 너무 좋으신데 세 분을 우리 채널에 좀 모셔도 될지 인터뷰에서 그걸 섭외 좀 공개적으로 죄송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투입이라는 국고가 과연 세금으로서 국민연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일단 되어 있느냐의 부분에서의 의문점들을 아직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정책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기재부라는 곳이 사실은 이제 국가 예산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국민연금이라는 현재 지금도 천조가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낼 만한 용기가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렇게 사용되어질 우리나라 재정 지출에서 국민연금에 주어지는 국고 투입을 하나의 그 정크화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아까처럼 GTX를 짓는다던가 도로 지하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산적한 정치적 과제들이 많은 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순하게 그걸 넣는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 사실 그것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벽이 되어서 있고, 현재 저희 국민연금에서 사실 저희 논의할 때 제일 처음에 이 모든 문제 사실 첫 시발점이 뭐였냐면요, 지금도 기억한다면 우리 같이 그때 이제 그 취재하실 때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서 국민연금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이 딱 100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현재 국민연금이 1년 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지금 3천조, 4천조, 아니 3천억, 4천억 정도 쓰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국민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국가 재정으로서 행정비용으로서 주어진 건 100억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행정을 사실 국가를 대신하는 행위들인데 왜 그거밖에 내지 않을까가 사실 저희의 모든 얘기 어떻게 보면 첫 크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저 기금이 저렇게 있다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재정을 넣어에 대한 아직은 그 패러다임적인 어떤 변화가 사실 못 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로서 제일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재정이라서 그런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동안 아무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그거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일 텐데, 왜냐하면 20조라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거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 저출산 운용화 시대를 앞두고 돈을 쓰는 철학을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서구의 유럽의 어떤 연금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너 얼마 내고 얼마 가져가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공적연금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 나라들은 최저연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가구당 최저생계비 아니면 1인의 최저생계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적더라도 세금을 내고 이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라면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더 낸 사람은 좀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연금제도를 만드는데, 우리는 거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외하고는 보장되는 연금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외에. 근데 그런 최저 소득 보장을 해주려면 이제 국가가 그 사람들의 연금 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되는 거예요.
실업을 누가 잘했다는 출산한 사람한테 뭐 1년치의 연금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빈약했던 거죠. 저희는 그걸 완전히 헛떨리 다시 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 딱 놓고 난 순간에 정말 해야 될 말을 제가 빼놓고 생각하네요. 그 현재 기재부 쪽에서도 그렇고 정부 쪽에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기여 얘기할 때 답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걸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 하나는 그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어떤 개인 어떤 금융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건 국민들의 세금인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선별적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이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좀 많이 세웠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이나 가입자나 사실 거의 90%가 싱크로율이 같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논쟁이 되는 건 사각지대 문제였었습니다. 현재 가입자 중에 40% 정도가 사각지대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상 형평성이 전체로부터 걷어서 60%의 그 국민연금에다가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종의 순환 논리로도 현재 작동하고 그렇게 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우리 답을 안 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안 하신다면 제가 역사 끌고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스노볼 프로젝트 대표 이지우수라고 하는데요. 저도 조금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 3프로에 출연하신 거 보고서 그때 딱 꽂혀가지고 책사하고 지금은 312로 운동을 지금 자그마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해서 아까 김우성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재정 1%를 집어넣는데 그 넣는 거를 밑에를 받치는 걸로 넣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는 책에도 그 얘기가 좀 나오긴 하지만 사실 1%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를 대신 지금 수급권자가 아닌 분들한테 대신 내주고 그런 밑에를 받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들 나중에 받는 금액의 부채가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의 재정 투입은 지금 쌓이는 부채 그리고 앞으로도 쌓일 부채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다시 그렇게 그 일종의 지금 크레딧처럼 넣는 그거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얘기도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데 책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지금 GDP 1%를 쓰고 있는데 이미 그거랑 국민연금의 통합 과정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보지 말고 이제 전체 그림별로 볼게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받고 기금용 수익률이 늘어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돈이 될 테고요. 나가는 돈은 급여 지출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받고 누가 이걸 내고 다 빼놓고 보면은 정부 재정이 세워주면 한 시점에는 기금이 올라가는 추세니까 그냥 기금에 들어가는 구조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제 프로포셔널하게 그 비례대로 받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랫단에 지금 연금급여를 미래에 못 받을 확실한 분들께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돈을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그래프가 이제 지금은 이제 45도처럼 되어 있는데 그 기울기를 잘 조정하면 어쨌든 그 아래에 있는 면적이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책에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기울기를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보가 공개된 게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국가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게 아까 이제 최상욱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혜자 부담 원칙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세금이 나오고 근데 그 세금이 쓰이려면 어떤 대단히 강한 논리가 필요한데 국민연금에 이거 재정 투입하지 않는 가장 강한 정부의 논리는 아니 이거 돈 받는 사람이 내야지 왜 이걸 하면은 이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한 논리에 조금은 좀 이걸 오버라이트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어차피 지금 이 소득 재분배가 너무 강하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걸 넓게 하되 미리 재정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숫자는 대략 다 맞잖아요. 이 전체 그림을 보면 그럼 실제로 수급 받는 금액은 그 기울기가 과거와는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그리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되게 찔리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사실 전체가 저희 세 명이 어떤 부분을 맡아서 쓴 게 아니라 막 쓰면서 서로 아까 10년 동안 계속 뭐만 하면 이런 얘기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각자 의견들이 서로 당하면서 이제 서로 되게 달라요. 저희 셋이 그 주장하는 뭔가 방향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한쪽에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점들 그런 방안 중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우리가 재정 투입이라는 방안의 여러 경로 중에 하나의 큰 방향으로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뭐 좀 약간의 저희 책에서는 이제 그러한 좀 한계 내지는 저는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지영 기자입니다. 네, 좋은 말씀들 너무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최상욱 대표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에서 좀 보태서 질문을 하자면 사실상 그 지금 20조라는 예산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요. 좀 정부 예산이나 세금을 쓰는 부분은 항상 타이트하게 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혹시 세 분이 이제 전술하시는 과정이거나 앞으로 좀 생각하시는 방법론 중에 그 이제 GDP 1%, 그 20조대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약간 그 부분을 어느 세금에서 걷는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신설한다거나 이런 정부에게 좀 제안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얘기할까요? 먼저 얘기하실래? 먼저 하세요. 제가 뭐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 최근에 그 총선 기간 동안에 아마 하시겠다는 지출 금액이 참 몇십 조 나오던데 그거 되게 쉽게 구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실제 20조가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은 이제 총선에서 사실은 20조라는 금액은 작은 규모가 아니죠. GDP의 1%라는 거는 예산으로 치면 약 3-4% 정도 될 겁니다. 예산 3-4%면 거의 우리 교육하고 주요한 아마 하나의 큰 파트에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생각하는 건 현재 지금 그 기초연금 지금 40만 원으로 지금 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아까 제 생각에는 아까 개미 배짱이대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배짱이를 좀 더 늘려주겠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규모라면은 좀 더 개미들로 하여금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으로서야 아마 지원이 될 거고요. 또한 국민연금에서 20조, 그러니까 전체 재정에서 순 20조가 들어간다는데 그 20조가로 인해서 사실 저는 건강보험 쪽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빈곤에서의 최저 생계비 쪽이라던가 기초연금 쪽에서 오히려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20조라고 한다면 전체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초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작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부분은 물론 별도의 뭐 예산 항목으로 만들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제한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럴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아까 패러다임서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사실 거기서부터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말인데요. 물론 일단 국민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건 국가의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되는 돈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팁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3.1기로처럼 재정 20조 원을 쓰게 되면 1,620만 명이나 달하는 그 연금 사각지대에 연금이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나중에 노후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기초연금을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제 줄여나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좀 더 상상력을 보태본다면 직영연금을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써 내년부터 공무원연금에 10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에 직영연금을 통합시킴으로써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재원을 좀 마련하는 방식으로 하면 제가 보기엔 한 5% 정도에 되는 그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들어오게 되면 국민연금도 양질의 가입자를 얻게 돼서 좋고요. 또 일단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그들이 내는 어떤 기여금, 보험료가 또 장기적인 어떤 기금 운용 수익에 포함돼서 수익금을 낼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직역연금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잘 팔리면 이권 쓰고자 그랬거든요. 나가면서 사주셔야 되는데 이권을 뭐랄까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규모가 공무원연금, 상연금, 군인연금은 좀 특수하니까 뺄게요. 이 두 개 대비 어마어마하게 커서 국민연금이 이제 3.15 방식이나 어떤 방식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직역연금의 어떤 지금 재정 포괄 이슈를 이거 합치면서 크게 돈 안 들이고 없앨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 작년에 연금 투기할 때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엄청 큰 돈 낼 거를 지금 미리 내자는 개념이라 당장은 그게 증세가 되면 다른 사업을 줄이는 식의 어떤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장이 30년 뒤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연금만 살아나면 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은 상연금이 되겠죠. 상연금은 2040년 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엮으면 2030년까지는 아니어도 2035년 정도부터 공무원연금 지금 이제 나가는 돈이 비약수도 올라오고 있는데 걔를 안 써도 돼요. 그리고 10년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약간 앞뒤에 이걸 생각을 하면 당장 증세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10년 타임스팬만 봐도 나는 장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사주시면 이거. 아니 그거 기금은 아니요 그 직역하고는 원래 저희가 3부에 쓰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좀 더 사주시면 3부에 쓰겠어요. 3부잖아요. 결국 2부는 기금 쓰겠거든요. 네. 이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움직여야 책이 나옵니다.